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방금 끝난 WWDC 2024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 TV 플러스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이 서비스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처럼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애플 TV 오리지널 콘텐츠의 화질과 음향은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기기를 잘 갖춰놓고 시청하면 꽤 놀라운 경험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어진 소개는 비전 프로 OS2입니다. 지난 사진을 불러와서 심도 효과를 넣고 수정해주는 기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쉐어플레이 등 편의 기능 향상과 전반적인 UI UX 업그레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맥과 연동해서 공간 디스플레이를 띄웠을 때 4K 2개 수준으로 해상도가 증가된 부분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캐논, 블랙매직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새롭게 출시되는 국가에 한국은 빠져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iOS 18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굿락의 iOS 버전을 공개한 느낌입니다. 홈스크린의 아이콘 색상 변화, 다크모드 꾸미기 등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영역이 늘어났으며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제어창의 그룹화 및 리사이징 기능이었습니다. 혁신이라고 볼 순 없지만 분명 사용에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잠금 화면 하단에 앱 서비스를 선택해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사용에서는 굉장히 유용해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되는데요. 휴대폰을 타인에게 잠깐 전달할 때 앱 잠금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앱 숨기기 기능도 가능해서 원한다면 특정 앱들을 그룹화해서 숨길 수 있고요. 그 밖에 액세서리 페어링 및 연락처 접근 권한도 디테일하게 설정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IoT 시대에 많은 기기들이 권한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시지 기능에도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택배 기능을 통해 다양한 리액션이 가능해지고 나중에 보내기를 통해서 예약 발송을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정 단어에 효과를 줘서 전송하는 기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였습니다. 메일앱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AI 관련 서비스는 온디바이스로 구동되며 카테고리 자동 구분, 요약 화면 제공 등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기능을 그대로 옮겨둬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게임 모드가 도입됩니다. 백그라운드 앱 구동에 제한이 생겨서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고 게임 모드 도입으로 블루투스 등 무선 액세서리 등과 더 신뢰성 있는 연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보관하면 검색이 편리해집니다. 인물 인식뿐 아니라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주제별 카테고리화를 해주고 스샷 등 의미 없는 사진 등은 자동으로 걸러서 그룹화해줍니다. 최근 사진, 여행 사진 등 개인이 원하는 순서와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디오와 홈입니다. 에어팟은 고개 제스처를 인식해서 전화를 받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음성 분리 기능을 통해 통화 품질의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통화 품질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던 에어팟 프로가 더 좋아진다고 하니 서드파티 제조사들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tvOS에는 인사이트 기능이 도입되어서 보고 있는 화면 속 배우의 정보 그리고 노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뮤직과 연동해서 열 수 있으며 21:9 화면 비율 지원과 스크린세이버의 커스터마이징 업데이트가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은 워치OS입니다. 운동량 추적 기능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및 통계 데이터를 통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도 가능하고 스스로와 경쟁하면서 더 나은 건강 관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단순하게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몸무게 등을 고려한 점수화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동작되면서 바이탈 앱 서비스를 통해 건강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알림을 주는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비서로 동작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스마트 스택 기능은 자동 추천 시스템으로 동작되며 위치 기반 및 상태 추적을 통해 알림을 생성하고 개인화 서비스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워치페이스도 다양해졌는데요. 워치페이스로 적합한 사진들을 추천해주고 자동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OS 18입니다. 손글씨로 적은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공학용 계산기를 그대로 옮겨놨으며 즉각적인 그래프 생성 및 변수 인식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많은 대학생이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는 시대에 매스노트 앱은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메모 앱에서 필체를 인식해서 더 예쁘고 보기 좋게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기능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은 맥 OS 시큐어입니다. 컨티뉴이티를 강조하면서 아이폰 미러링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라 새롭지는 않았지만 아이폰 UI를 그대로 띄워서 사용할 수 있고 폰은 스탠바이 기능으로 옆에 둘 수 있다는 점이 회사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스타임은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맥 레이아웃을 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사파리는 AI를 품으면서 읽기 도구의 업데이트를 보여줬는데요. 텍스트 요약 기능 등 현재 MS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구현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를 소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시리와 챗 GPT의 만남이었는데요. 아이폰 안에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시리가 분석하고 응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단순하게 오늘의 날씨를 묻고 답하는 수준이 아닌 사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데이터까지 찾아주고 대입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은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플은 이 장면에서 개인정보의 보안성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으며 철저히 온디바이스 서비스로 구동되지만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버에 접근할 때에는 개인이 선택한 수준에서 구동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밖에 젠모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등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도 공개했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통화 녹음도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녹음이 시작될 때 상대방에게 녹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시작돼서 여전히 갤럭시의 통화 녹음이 더 편리하다고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네요. GPT 관련된 서비스는 아이폰 기준 15 프로, 패드는 M1 칩셋이 탑재된 제품부터 가능합니다. 24년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 확대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혁신이 없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꽤 편리하게 바뀌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통화 녹음부터 아이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시리가 학습하게 된다면 정말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챗GPT를 쓰는 방법이 어려워서 못 쓰고 있던 유저들에게 애플이 만들어준 쉽고 편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생성형 AI의 대중화가 이루어질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